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핵심 정리를 제가 독고리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이 어려우셨다면 이번 강의 정말 잘 만나신 겁니다. 제가 아주 엑셀을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저번 100만 뷰를 넘게 봐주신 이 과목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핵심 정리집에는 최신 5개년도치 상시 기출문제 내용을 토대로 시험에 나온 부분을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전에는 계속 요약 내용만 줄줄이 있었던 거에 비하면 이번 교재는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핵심 문제를 풀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꼼꼼하게 담아봤습니다. 한 개의 과목을 2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쉽고 편하게 볼 수 있게 구매자 입장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교재와 총정리 450문제를 같이 하시게 되면 커말 1급 필기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강의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구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열심히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제 파일도 같이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독고리 커말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프레드시트 일반 핵심 요약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스프레드시트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형식으로 데이터의 조작, 분석, 계산, 처리,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엑셀의 기본 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파일에 옵션 단추 들어가면 일반 탭이 있습니다. 일반 탭에서는 미니 도구 모음을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범위를 잡으면 조그만 메뉴가 바로 뜨게 됩니다.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도 있고요.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서 기본 글꼴과 크기 그리고 포함할 시트 수를 일반 탭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탭이 있는데요. 엔터키 누른 후에 다음 셀로 이동하는 부분을 정할 수 있어요. 행과 열 머리글을 표시할지 안 할지 그리고 소수점 자동 삽입할 수 있고 채우기 핸들과 자동 퍼센트 기능 눈금선을 표시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셀 내용 자동 완성 기능도 있고요. 또는 직접 편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별표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이 뜻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 목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실기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리본 사용자 지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뉴는 파일에 옵션 들어가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는 주된 이유는 엑셀에 이 메뉴 탭에 개발 도구 탭이 안 보일 때 여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개발 도구 체크하면 개발 도구 탭이 보이게 됩니다. 리본 메뉴 나왔다 사라졌다 하게 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F1이에요. 한번 누르면 리본 메뉴가 보이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키 눌렀다 뗐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어 교정 한번 살펴볼게요. 파일의 옵션 언어 교정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는 주된 이유는 영어를 입력할 때 한글로 자꾸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가져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불편하니까 자동 고침 옵션 들어가서 한영 자동 고침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글 입력할 땐 한글만, 영어 입력할 땐 영어만 입력되게 됩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한번 볼게요. 명령을 추가하게 되면 일련 번호로 된 바로가기 키가 지정되고요. 파일에 옵션 들어가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합 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파일 만들 때는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서 새 통합 문서 누르거나 단축키는 컨트롤 N 누르시면 되고요. 파일을 불러올 때 파일에 열기 들어가시면 돼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O입니다. 우리 문서를 닫을 때 파일의 닫기를 누르거나 컨트롤 F4 또는 컨트롤 W키 누르면 된다는 거 체크해 보실게요. 통합문서 공유인데요. 우리 공유는 1과목에서도 살펴봤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걸 공유라고 합니다. 자, 공유하려면 검토 탭 들어가시면 되고요. 변경 내용 들어가시면 돼요. 통합문서 공유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공유를 하게 되면 입력이나 편집은 가능한데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데이터표, 피벗 테이블, 부분합 등의 이런 작업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거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당연한 내용인데요. 상위 버전에서 작성한 문서는 하위 버전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겠죠? 공유 통합 문서에서는 셀을 삽입하거나 삭제는 가능하지만 요거 읽어보세요. 병합하기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저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저장에서 문제 많이 나왔던 건 암호입니다. 암호를 지정하는 방법은 파일에 저장을 들어가셔서 체크해 볼까요? 도구에 일반 옵션 들어가면 됩니다. 암호는 우리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문자, 숫자, 기호 등을 들어가는데 요거 체크해 볼게요. 열기 암호는 255자, 쓰기 암호는 15자까지 가능합니다. 읽기 전용은 뭐냐면 읽을 수만 있고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열 때마다 통합 문서를 읽기 전용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메뉴에 정보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합문서 보호와 통합문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통합문서 보호에는 읽기 전용으로 여는 것과 암호 설정, 그리고 현재 시트 보호할 수 있고요. 구조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합문서 관리 볼게요. 저장되지 않은 통합문서를 복구하는 기능이 바로 여기 있고요. 저장되지 않은 통합문서 삭제하는 것도 이 관리 탭에 있다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엑셀의 문서 저장 형식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엑셀 SX, 우리가 엑셀에서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면 요 확장자로 들어가고요. 이게 바로 엑셀 통합문서 파일입니다. 자, K가 붙으면 백업 파일이고요. W는 작업 영역 저장 파일이 됩니다. TX 이렇게 두 글자가 붙으면 서식 파일인데요. 서식은 글자 모양, 색깔 이렇게 편집 쪽에 들어간 모양의 파일을 서식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S랑 M이 붙으면 매크로가 포함된 매크로의 앞글자가 M이죠. 그리고 XLS는 예전 97에서 2003까지 쓰던 통합 문서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PRN은 공백으로 분리된 ASCII 파일을 말하고요. CSV가 쉼표로 분리된 HTML은 웹페이지 형식 파일이고 TXT가 탭으로 분리된 ASCII 파일, 즉 텍스트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인터 이동 볼게요. 우리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셀이 이동하고요. Shift 탭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엔터는 아래로 움직이고요. Shift 엔터는 위로 움직이게 되고요. Alt 페이지 다운은 한 화면 우고요. Alt 페이지 업은 좌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페이지 업은 현재 시트 앞으로 이동돼요. 그래서 시트 움직이는 거고요. 여러분 요게 잘 나오더라고요. 컨트롤과 상하 좌우 방향키는 워크 시트에서 상하 좌우 끝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홈은 현재 셀 포인터의 맨 처음 열인 A열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이거 별표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홈은 워크시트에서 맨 처음 A1셀로 이동하게 됩니다. 컨트롤 엔드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 맨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자, 페이지업과 페이지 다운은 한 화면 위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 알고 있을게요. 자, 이것도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F5. 자, F5는 셀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 컨트롤 G랑 동일한 키라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범위 지정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연속된 셀은 드래그하거나 Shift 누른 상태에서 범위로 지정할 마지막 셀 주소를 클릭 또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서 범위를 지정해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연속되게 범위가 잡히고요. 떨어진 셀은 첫 번째 셀 범위를 지정하고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셀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면 부분적으로 범위가 잡힙니다. 행과 열 선택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선택하려는 행 머리글 또는 열 머리글을 선택하면 되고요. 자, 우리 바로가기 키는 Shift 스페이스바 또는 컨트롤 누른 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열 전체가 선택됩니다. 워크시트 전체 한번 보는데요. 요거 별표해 볼게요. 요게 잘 나오더라고요. 요게 이제 모두 선택 단추입니다, 여러분. A열 머리글 왼쪽에 모두 선택 또는 컨트롤 A 또는 컨트롤 Shift 누른 채로 스페이스바 눌러도 된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새롭게 나온 단축키인데요. 컨트롤과 별표는 셀 포인터가 있는 데이터의 전체 범위가 잡히고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는요, 셀 주소가 선택된 방향키 방향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범위가 잡힌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범위를 잡고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범위 중 첫 번째 셀만 지워진다는 거 문제 나왔으니까 체크 꼭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메모 삽입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는 검토 탭에 있어요, 여러분. 메모에 새 메모 들어가셔도 되고요. 바로가기 키로는 Shift 누른 채, 자, 메모가 삽입된 셀에는 오른쪽에 상단에 빨간색 삼각형 점이 표시되고요. 자, 요게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데이터를 지워도 메모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셀을 이동하면 메모도 같이 이동된다는 거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모만 따로 모아서 시트 끝에 인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윗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윗줄은 문자 데이터에만 삽입할 수 있는 위에 조그만 글씨 붙는 거예요. 위쪽에 표시되고요. 도구 상자는 요거 누르시면 돼요. 내천자라고 되어 있죠? 윗줄을 삽입한 후 이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윗줄 필드 표시 숨기기 요거 눌러주셔야지 윗줄가 표시됩니다. 자,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요겁니다. 윗줄의 삽입 수정은 윗줄 편집 가서 하셔야 되고요. 윗줄 글꼴과 맞춤은 윗줄 설정에서 한다는 거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윗줄 서식은 윗줄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일부분만 변경은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행과 열 삽입 삭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삽입할 때는 홈 탭에 셀 가시면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셀 삽입 누르시면 되고요. 삭제는 홈 탭에 셀 가시면 삭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셀 삭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가기 메뉴는 삽입 또는 삭제 누르시면 되고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또는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면 됩니다. 행렬 크기 변경 보겠습니다. 자, 행 높이 변경할 때 해당 행의 글꼴 크기 중 가장 큰 것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한 후 높이를 조절하면 모두 동일하게 조절이 되고, 높이를 변경할 행을 선택한 다음에 서식 메뉴에 행 높이를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행 높이를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행 높이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열너비 변경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하고 너비를 조절하면 줄거 보시죠? 모두 동일한 너비로 조절이 됩니다. 너비를 변경한 열을 선택하고 서식에 열너비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해당 열머리글에서 바로가기 메뉴 여기에 열너비 선택해도 됩니다. 이름 정의 한번 살펴볼게요. 이름 상자에 클릭하고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과 F3 바로가기 키입니다. 정의된 이름은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고요. 셀 주소 대신에 함수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255자 사용 가능해요. 반드시 문자로 시작되어야 되고요.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중복되어서는 안 돼요. 차트를 선택하면 이름 상자에 차트가 만들어진 순서대로 자, 이렇게 차트 1, 차트 2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채 여러 셀을 선택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선택한 셀 주소가 이름 상자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워크시트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워크시트는 가로가 16,384개, 세로는 104,8,576개의 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워크시트 선택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개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선택한 모든 시트에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연속적인 여러 개 워크시트 할 때는 첫 번째 시트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마지막 시트를 클릭하면 그 사이에 있는 워크시트들이 선택이 돼요. 이게 바로 연속이고요. 떨어져 있는 여러 개 시트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를 클릭한 후 컨트롤 키 누른 채 원하는 시트를 클릭하게 되면 일부의 시트들만 선택이 됩니다. 모든 시트 선택할 때는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뜨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시트 선택 눌러주면 됩니다. 워크시트 삽입 한번 볼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워크시트는 시작할 때 한 개로 출발합니다. 근데 최대 255개까지 추가가 가능해요.
시트를 삽입할 때 이 시트 옆에 있는 더하기 버튼은 선택한 시트의 오른쪽에 삽입이 되고요. Shift F11은 왼쪽에 시트가 삽입됩니다. 자, 요거 별표해 볼까요? 여러 개 시트를 연속적으로 선택한 후 시트를 삽입하게 되면 선택한 개수만큼 시트가 삽입이 됩니다. 떨어져 있는 시트를 선택한 경우는 삽입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워크시트 삭제인데요. 삭제된 시트는 되살릴 수 없어요. 요거 별표해 주세요, 여러분. 간혹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이거 정말 중요한 시트인데 삭제했지 뭡니까?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신중히 시트 삭제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개 시트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삭제할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워크시트 이동 복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트 복사할 때마다 원래 시트 이름에 이 괄호가, 양괄호가 들어가면서 2번, 3번 이렇게 일련 번호가 붙게 돼요. 이동할 시트를 선택한 후 드래그하면 이동되고요. 복사할 시트를 선택한 후 컨트롤 키 누른 채 드래그하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자, 메뉴로는 홈 탭에 셀 들어가면 서식이 있거든요. 여기에 시트 이동 복사 이거 누르시면 돼요. 자, 이제 시험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낸 모든 데이터는요, 다른 한 개의 시트에 붙여넣을 경우 오류가 발생돼요, 여러분. 그룹으로 묶은 건 붙여넣기 할 때 오류가 발생됩니다. 한 개의 시트에 내가 원하는 영역을 기존 인쇄 영역에 추가할 수는 있는데 여러 시트에는 추가가 안 돼요, 여러분. 요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파일 눌러보시고요.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탕화면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문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도구 한번 눌러 보실게요. 여기에 일반 옵션이라고 보이시죠? 네, 그럼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암호 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키보드에 대해서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무데나 클릭해 보고요. 자, 우리 탭 한번 눌러볼까요? 탭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가지죠. 자, Shift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집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Shift 엔터를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아무데나 또 클릭해 보시고요. 컨트롤과 홈을 누르면 맨 첫 번째 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A1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컨트롤 홈을 누르시게 되면 맨 첫 번째 A1으로 이동하게 되고 컨트롤 엔드를 누르게 되면 맨 마지막 오른쪽에 맨 마지막 여기 우리나라 있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위로 올라보면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Alt하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한 화면씩 움직이게 되고요. Alt하고 페이지 업을 누르시면 왼쪽으로 한 화면씩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 지금 저희가 날짜 시트에 있잖아요. 컨트롤 누르시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다음 시트로 이동하고요. 페이지 업을 누르면 앞에 시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컨트롤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입니다. 자, 여기 백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 아무데나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 아무데나 찍고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끝으로 와지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아래로 가면 현재 데이터 범위의 아래쪽으로 옵니다. 또 컨트롤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끝으로 가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 입문에서 컨트롤 누르시고 위로 올렸을 때 위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저랑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요. 위쪽 방향키 눌러보시면 네,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왜? 여기에서 데이터, 이어진 데이터의 끝은 여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F5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동이라고 뜨죠? 여기에다 제가 B7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B의 7 주소로 가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어때요? 최길동 B7로 가시죠? 자, 이번에 저랑 셀 범위 지정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면 연속으로 잡히고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따로따로 범위가 잡힙니다. 자, 안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아무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열 전체가 선택되고 또 아무데나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또 아무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했던 컨트롤 A와 동일한 전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메모 삽입할게요. 여기 안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F2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모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단원 저 독거리랑 해봤고요. 관련 핵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프레드 첫 번째 단원 핵심 문제 저 독거리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엑셀의 상태 표시줄이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상태 표시줄에서 워크시트의 보기 상태를 기본 보기,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중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맞고요. 상태 표시줄에는 확대 축소 슬라이더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상태 표시줄에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셀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 이름 정의 어디서 해요? 이름 상자에서 하셔야 됩니다. 바로가기 메뉴에는 이름 정의가 할 수 없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상태 표시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엑셀 띄웠는데요. 요게 이제 기본 보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인데요. 여기에는 확대 축소 슬라이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저는 145%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상태 표시줄에 바로가기 메뉴 이렇게 띄우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름 정의는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상태 표시줄에는 기본적인 정보가 보여요, 여러분. 자, 이렇게 범위 잡으면 현재 평균과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합계 이렇게 기본적인 상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매크로 상태도 보이고요. 준비 모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셀 영역을 선택한 후 상태 표시줄에 바로가기 메뉴인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 계산 줄거보시죠.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택한 영역에 숫자 데이터의 셀 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선택한 영역 중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자동 계산은 문자 데이터는 셀을 구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상태 표시줄에서는요, 제가 한번 범위 잡아볼게요. 10부터 대한민국 이렇게 범위 잡았죠. 문자 숫자가 섞여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개수가 5라고 되어 있는 건 숫자와 문자가 몇 개가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평균과 개수, 숫자 셀수,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합계를 볼 수 있고요. 거기 써있는 2번 항목에 우리 풀었었던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개수는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엑셀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파일을 복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의 백업 파일이 생성되도록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에서 도구 일반 옵션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체크하면 네, 백업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2번 볼게요. 자동 복구를 활성화해서 파일이 원하는 주기마다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동 복구를 활성화한 경우 검토 탭의 정보, 통합 문서 관리에 저장되지 않은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 자, 맞는데 검토 탭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정보의 통합 문서 관리는 파일 메뉴에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파일 들어가 보면요. 정보 탭이 있습니다. 정보 한번 클릭해 보면 요 밑에 통합 문서 관리라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되지 않은 통합 문서 복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3번에 검토 탭이 아니라 파일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 사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자, 현재 시트 앞이나 뒤에 시트를 선택할 때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맞죠? 왼쪽에 새로운 시트 삽입할 때는 Shift F11입니다. 맞습니다.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 선택할 땐 첫 번째 시트는 선택하고 Shift 누른 채 마지막 시트 맞습니다. 자, 그럼 4번이 틀렸겠죠? 읽어볼게요.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낸 모든 데이터는 다른 한 개의 시트에 붙여넣기 할 수 없다라고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시트 하나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페이지업을 눌러주면 앞에 시트로 가요. 이렇게 왼쪽 시트로 움직이고요. 컨트롤과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오른쪽 다음 시트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를 삽입할 때는 왼손으로 Shift 키 누른 채로 F12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 시트가 삽입이 됩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연속된 여러 개 시트 선택할 때는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내가 선택할 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제목에는 그룹이라는 말도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룹 1 찍고 그룹 2. 자, 그룹 1에는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있고요. 그룹 2에는 서울부터 전라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 1을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채 그룹 2를 찍은 다음 산 이름부터 옆에까지 이렇게 두 개 B3부터 C8까지 범위 잡아볼게요. 컨트롤 C 붙여넣기 한 다음에 B2를 찍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어때요? 이쪽이 복사가 안 되죠, 여러분? 아까 분명히 그룹이 도시명까지 잡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붙여넣기 되지는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 볼게요. 엑셀의 화면 설정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화면의 확대 축소 배율은 모든 시트에 같은 배율로 아니에요. 지정한 시트에만 적용되고요. 틀 고정과 창 나누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틀 고정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4셀을 클릭했고요. 보기 메뉴 들어가서 틀 고정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된 곳에 왼쪽과 위쪽에 틀 고정선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마우스로 드래그가 안 돼요. 이 선은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틀 고정 취소해보고, 자, 이번에는 나누기 해볼게요. 나누기를 해도 창 나누기가 되죠. 왼쪽과 위쪽으로 가는데 이 창 나누기 선은 마우스로 움직임이 가능해요, 여러분.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화면의 틀 고정 형태는 인셋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3번이 정답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윗주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문자열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표시할 수 있고, 맞죠? 윗줄을 삽입해도 바로 표시가 안 되죠. 홈 탭의 글꼴 탭에 윗줄 필드 표시, 이거 눌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윗주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바꿀 수 없어요. 윗주 서식은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셀의 데이터 삭제하면 윗주도 같이 삭제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워크시트의 이름 작성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트 탭의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고요. 시트 이름은 대소문자 구분 없이 255자 땡. 여러분, 시트 이름 몇 자까지 가능하다고요? 31자까지 가능하다는 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찾기 바꾸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특정 서식에 있는 텍스트나 숫자 찾을 수 있고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검색한다. 이게 뭐예요? 거꾸로 검색하는 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클릭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거꾸로 검색할 때 언급해 드리면 Shift 키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찾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다 클릭해 볼게요. 국어에다가 컨트롤 F를 눌러서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에다 적어 볼게요, 여러분. 국어 찾을 거예요, 국어. 다음 찾기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찾아지죠? 근데 제가 Shift 키 누르고 다음 찾기를 누르면 이렇게 거꾸로 찾아지는 거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찾는다는 거, 이거는 거꾸로 찾는 겁니다. 자, 9번 볼게요. 우리 통화문서 저장할 때 사용하는 일반 옵션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는 통화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백업 복사본을 저장하게 하는 기능 맞습니다. 열기 암호는요, 암호를 모르면 통화문서를 열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쓰기 암호는요, 암호를 모르더라도 읽기 전용으로 열어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문서 및 복사본으로는 저장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아니에요. 3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원래 문서가 저장이 안 되는 거고요. 복사, 다른 이름으로는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단원 스프레드시트 핵심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 핵심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입니다. 숫자 데이터 앞에 만약에 접두어 인용보호자리 요 하나를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입력 데이터가 셀이 너비보다 긴 경우는 이렇게 샵이 여러 개 표시가 되고요. 한 셀에 두 줄 입력하는 건 Alt랑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범위를 설정한 후 동일한 자료를 모두 입력하게 되는 건 컨트롤 엔터입니다. 셀의 목록으로 표시하는 건 Alt랑 방향키 아래고요. 문자 데이터에만 가능하고 숫자 데이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 데이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정렬이 되고요.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문자가 있으면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음수 표현할 땐 빼기 기호를 붙이고요. 또는 괄호로 앞뒤로 묶어주게 됩니다. 자, 이거 체크해 볼까요? 분수는 0을 입력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3은 0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4분의 3 입력하면 됩니다.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는 지수 형태로 표시되는데 여러분 볼게요. 12345는 1.2345 곱하기 만이잖아요. 이 만은 우리가 알듯이 10의 4승이죠. 그래서 1.2345 그 다음에 요 2가 지수입니다. 2 플러스 0사를 하면 10의 4승을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그러면 2 마이너스 04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날짜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도 숫자 데이터랑 동일해서 오른쪽으로 정렬됩니다. 빼기나 슬러시를 이용하고요. 연월일을 구분해서 넣습니다. 시간 자료를 넣을 땐 콜론을 이용하고요. 이 콜론으로 시, 분, 초를 구분하게 됩니다. 12시간제를 표시할 때는 뒤에다 AM, PM을 넣어서 오전인지 오후인지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연도가 두 자리일 때 30 이상은요 1900년대로 인식되고요. 29 이하면 2000년대로 인식이 됩니다. 자, 오늘 날짜 입력하는 건 컨트롤 세미콜론이고요. 현재 시간을 입력해 주는 건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입니다. 채우기 핸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숫자 데이터 한번 볼게요. 한 셀을 드래그 했을 경우는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1씩 증가돼서 입력하게 됩니다. 두 셀은 그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 차이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됩니다. 문자 데이터 한번 살펴볼게요. 문자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되고 날짜 데이터는 한 셀을 드래그 했을 땐 1일씩, 두 셀은 그 두 셀의 차이값만큼 연, 월, 일 단위로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됩니다. 혼합 데이터 볼게요. 우리 혼합 데이터란 문자랑 숫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한 셀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1씩 증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 셀은 그 숫자 데이터의 그 차이값만큼 증가 또는 감소되고 역시 문자는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사용자 정의 목록 별표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목록에 등록된 문자 중 한 개를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내가 넣었던 이 목록 순서에 따라 반복되어 입력이 된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파일의 옵션, 고급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탭 들어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데이터 수정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수정할 땐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되고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 수정할 때는 수정할 여러 개 셀을 선택한 다음 새로운 내용을 입력한 후 우리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부분 수정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F2 누르면 되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새로운 글자 또는 숫자를 넣게 됩니다. 자, 삭제 한번 볼게요. 삭제할 셀을 선택하고 델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바로 가기, 마우스 우측 눌러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 홈 편집에 편집 탭에 지우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모두 지울 수 있고 서식, 내용만, 메모만, 하이퍼링크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범위 잡고 딜리트 누르면 모두 삭제되고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첫 번째 셀만 지워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는 거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내가 모두 붙여넣는 게 아니라 원하는 섹션만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자, 수식은 수식만, 값은 값만, 서식은 서식만 복사하게 됩니다. 자, 연산은 내가 붙여넣기 할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지정한 연산자로 계산해서 곱해주게 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어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행렬 바꿈은 행과 열이 위치를 서로 바꾸게 되고요. 연결하여 붙여넣기. 자, 이건요. 원본 셀의 데이터가 수정되면 붙여넣기 한 셀도 수정된다는 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잘라내기 한 경우는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 된다는 거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셀 서식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서식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엑셀에는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이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대괄호에 조건이 들어가고 색상에도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순서들은요, 조건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 조건이 언급이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게 되고요. 자, 볼게요. 샵, 콤마, 샵샵샵은 양수일 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겠다. 대괄호 빨강에 괄호 샵, 콤마, 샵샵샵은 음수일 때 빨강색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간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데 양괄호가 같이 붙는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0일 때는 소수점 뒤에 두 자리가 나오는 0이고요. 글자가 들어갔을 때 그 글자, 골뱅이 학생이죠. 글자 뒤에 학생자를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 번 더 보면 아까 조건은 대괄호잖아요. 300 이상은 빨강색이다 그러면 대괄호 빨강, 대괄호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 한번 볼게요. 샵하고 0은 둘 다 숫자를 받아들이거든요. 샵은 유한 자릿수만 표시하고 0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일 때는 그냥 빈칸으로 나와요. 근데 0은 유한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해요. 즉 얘는요, 0이라고 입력되면 0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물음표는 자릿수에 공백을 입력해서 넣을 수 있고요. 자릿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콤마는 천 단위 구분 기호고요. 퍼센트는 숫자에 100을 곱한 다음 퍼센트를 붙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5다. 그러면 얘 퍼센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50% 이렇게 입력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1, 2, 3, 4, 5, 6, 7, 8 이거를 샵, 콤마, 샵샵 0 하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는데 콤마가 뒤에 붙었죠? 그럼 요 세 자리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생략되는 맨 앞자리가 5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 5가 6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는 0.58입니다. 얘 소수점 두 자리인데 샵점샵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샵은 0을 0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는 거고요. 0.58 두 자리인데 소수한 자리니까 얘가 반올림 돼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0.6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이해해 볼게요. 6, 7, 8, 9. 그럼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되는데 요 별표 보이십니까? 자, 별표 다음에 빼기는 그 셀의 너비만큼 빼기 문자가 반복되어 표시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가 너비만큼 반복되는 거고요. 이 반복을 4개로 한 거는 그냥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 너비가 길면 빼기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 7, 8, 9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자 표현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135를 dbnum1g/표준. 자, 1번 형식으로 하면 한자 135 이렇게 나오고요. 2번 표준으로 하면 또 다른 한자로 135라고 표현됩니다. 자, 3번이라고 하면 중간에 숫자가 135, 3하고 5가 숫자로 표현되고요. 4번이라고 하면 한글로 135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번 볼게요.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아까 골뱅이 학생은 문자 뒤에 학생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뱅이는 문자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하면 골뱅이 학생이라고 했다면 홍길동 학생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별표, 아까도 언급해드렸죠? 별표 다음에 나오는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별표 다음에 있는 특정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서 채워줍니다. 자, 여기 별표 해볼까요, 여러분? 아무 데이터나 되는 게 아니라 이 셀에는 숫자 데이터만 입력 시 가능하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날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 이거 아시죠? Y 2개면 연도를 2자리, Y 4개면 연도를 4자리, M 하나는 월이 한 자리일 땐 한 자리로 표시하고 두 자리일 땐 두 자리로, M 2개면 월을 모두 두 자리로 표시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M 3개면요 월을 약자로 세 글자로 표시합니다. M 4개면 월을 풀 네임으로 모든 영어 철자가 다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D 볼게요. D는 2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표시하고요. D 2개는 2를 모두 두 자리로 표시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D 3개면 요일을 약자로 이렇게 세 글자로 표시, 4개면 요일을 풀 네임으로 영어 철자 모두 표시합니다. 자, 요것도 체크해 볼게요. A 4개면 우리 요일을 한국어로 토요일 이렇게 표현하고요. A 3개면 요일을 한 글자로 금토일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자, 대괄호 H는 경과된 시간, M은 분, S는 세컨드에서 초입니다. 숫자 도구 상자 한번 볼게요. 우리 퍼센트는 백분율 스타일이죠. 숫자에 100을 곱한 다음 퍼센트를 붙여줍니다. 쉼표는 천 단위마다 쉼표가 표시되고요. 쉼표가 필요하지 않은 숫자에는 쉼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왼쪽 화살표는 자릿수 늘림, 오른쪽 화살표는 자릿수가 줄어들어요. 뭐가? 소수점이. 자, 문제 나온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소수점의 오른쪽 자리 표시자보다 더 긴 숫자가 소수점이야 숫자 셀로 입력된 경우는 자리 표시자만큼 소수 자릿수까지 반올림됩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던 건데요. 0.0일 때 서식이 3.156 소수가 세 자리가 되면 한 자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 없어지는 두 자리의 맨 앞에가 5보다 이상이죠? 하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3.2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고정소수점 옵션 무시하고 숫자를 입력하려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소수 자릿수를 3이라고 했는데 나는 두 자리로 하고 싶다면 내가 숫자 뒤에 소수점을 직접 입력해 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무시하고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맞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줄바꿈은요, 텍스트의 길이가 긴 경우 너비에 맞게 여러 줄로 표시되고요. 셀의 맞춤, 길이가 열의 너비보다 긴 경우 글자의 크기를 줄여서 한 셀에 표시되게 됩니다. 자, 이때 열의 너비를 조절하면요, 열의 너비에 따라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돼요. 너비가 커지면 글자도 커지게 됩니다. 셀 병합 볼게요. 여러 개 셀을 하나의 셀로 합쳐지는데 여러분 요게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개 셀을 병합하면 첫 행에 왼쪽 셀만 남고요. 나머지는 모두 삭제됩니다. 방향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의 회전 각도를 지정해서 기울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서식 한번 볼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을 이용해서 유형을 선택하고 쉽고 빠르게 서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스타일에는 표시 형식, 맞춤과 글꼴, 테두리 등을 하나의 스타일로 정의해서 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스타일 이렇게 부릅니다. 조건부 서식 별표해 볼게요. 조건에 맞는 셀에 서식을 적용하는 건데 이때 조건의 개수는 무제한입니다. 셀 값이 변경되어 만일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 적용됐던 서식은 당연히 해제되겠죠.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행 전체의 조건부 서식은 알파벳 앞에 열 앞에만 달러가 붙고요. 이거를 열 고정 행 변화라 그래요. 열 전체의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숫자 앞에만 달러가 붙습니다. 행 고정 열 변화라고 그럽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요, 다른 시트의 셀은 참조할 수 있지만 다른 문서의 셀은 참조할 수 없다는 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에는 찾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찾기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수식, 메모, 서식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 전체를 대상으로 찾을 수 있고요. 범위를 지정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찾기 실행할 수 있고요. 자, 요거 체크해 볼게요. 거꾸로 검색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누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위쪽으로 거꾸로 검색하게 됩니다. 자, 실행 방법은 편집 탭에 찾기 및 선택, 찾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과 F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찾을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찾기를 한 번이라도 수행한 후에는 찾기 대화 상자를 닫아도 F4를 눌러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S별표는 S로 시작하는, 별표 S는 S로 끝나는, 앞뒤에 별표가 붙으면 S를 포함하는 이런 조건이 돼요. S 다음에 물음표가 3개가 나오면 S로 시작하면서 뒤에 3글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별표하고 물음표도 검색할 수 있는데 이런 기호 자체를 검색할 시에는 물결 뒤에 입력해서 찾게 됩니다. 자, 바꾸기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편집에 찾기 및 선택 그룹에 바꾸기라고 있어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H고요. 옵션에서 원하는 서식으로 찾아서, 자, 별표해 볼까요? 원하는 서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살펴볼게요. 텍스트나 그래픽 개체에 웹페이지, 현재 문서, 새 통합 문서, 전자메일 주소에 각각 연결시키는 기능입니다. 하이퍼링크는요, 삽입 탭에 링크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거 별표해 보시죠. 도형과 개체는 연결이 되는데 단추 개체에는 하이퍼링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추 개체는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매크로 연결시킵니다. 자, 이번엔 시트보 한번 볼게요. 시트보는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검토 탭에 있고요. 변경 내용에 시트 보호 아니면 시트 보호 해제, 이렇게 2개의 기능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어요. 지정한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또는 차트 등을 바꿀 수 없도록 하고요.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시트 보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시트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변경되도록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문제 나왔던 건 이겁니다. 보호된 워크시트에서는 행과 열, 이게 삽입 삭제가 되지 않아요.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데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암호를 넣지 않은 채 시트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시트 보호를 설정하거나 셀 편집 상태에서는 틀 고정을 실행할 수가 없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통합문서 보호 볼게요. 검토 탭의 변경 내용에 통합문서 보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조나 창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문서를 보호하고요. 시트에 관련한 작업을 못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암호 설정 가능하고요. 역시 암호는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보호할 대상에서 만약에 구조를 선택했다 이러면 워크시트 이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통합문서 보호 설정 시 암호를 지정해도 차트나 도형 등 워크시트 내용은 수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워크시트 내용 자체도 수정하지 못하게 하려면 요 줄 거보세요. 시트 보호 기능을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상태 표시줄 한번 볼게요. 현재 작업 상태나 선택한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곳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매크로 기록 버튼도 있고요. 보기, 기본,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있습니다. 확대 축소 도구가 있어요. 자,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상태 표시줄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계산 한번 볼게요. 선택한 영역의 합계, 그리고 평균,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 문자나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는 구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문자만 입력된 셀의 개수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까 언급해 드린 내용이죠. 문자 숫자가 같이 들어간 건 개수는 구할 수 있는데 문자가 들어간 건 개수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 여기 보이시죠? 제가 코리아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보통 왼쪽 정렬이고요. 숫자는 제가 1, 2, 3 넣고 엔터하면 오른쪽 정렬이 되죠. 자, 그럼 이런 숫자도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고 이 숫자 앞에다가 접두어 하나짜리 인용보호 넣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문자처럼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얘가 문자 속성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숫자 한번 긴 숫자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0, 1, 2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칸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2 플러스 11 보이시죠? 이 뜻은 10의 11승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는 이렇게 지수 형태로 표현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제가 숫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엔터 하는데 지금은 칸이 너비가 딱 맞아서 이 숫자가 다 나오지만 이게 이제 많이 칸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샵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딱 표시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가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날짜 데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오늘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누르시면 현재 시간이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년 10월 5일 이렇게 넣으면요 29까지는요 2029년이 되는 거고요. 또 해볼게요. 30년 10월 5일 30년부터는요 1900년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줄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Alt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대한민국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한 셀에 두 줄 넣을 수 있고요. 동일한 데이터 넣기입니다. 범위 한번 잡으시고요. 300 넣어보겠습니다. 300 쓰시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여러 셀 범위 잡은 곳에 동일한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이번엔 채우기 핸들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그냥 드래그하면 똑같은 숫자가 채워지고요. 숫자를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 숫자 두 개를 범위 잡고 채우기 핸들 하면 이 숫자의 차이값만큼 증가하고요. 문자를 드래그하면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혼합 데이터, 문자랑 숫자가 같이 되어 있는 건요. 채우기 핸들 하면 맨 오른쪽의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고요.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 두 날짜 사이에 범위를 잡고 끌면 이 두 날짜의 차이만큼 증가를 합니다. 자, 이제 사용자 정의 목록을 해볼 텐데 여기다 클릭하고 저희 한번 메뉴 좀 들어가 볼게요. 파일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옵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화면을 고급에 들어가셔서 화면을 내리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보이시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눌러보죠.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에다 우리 한번 예시로 넣어보죠.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이렇게 놓고 추가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또 뜨면 확인 눌러주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에 내가 원하는 목록들을 편집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제가 서울을 한번 넣어보죠. 엔터 하시고 서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 점 보이시죠? 이걸 잡고 끌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서울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원까지 넣었잖아요. 근데 더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 문맥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부터 강원까지 다 했으니까 서울부터 다시 출발한다 보시면 되세요. 자, 이번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100에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럼 복사 준비가 됐고요. 요 1부터 5까지 범위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 보면 연산이라고 있죠. 곱하기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100이 요 숫자들에 곱해져서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보죠. 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셀 서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가 양수, 음수, 영, 텍스트일 때죠. 자, 여기 예제를 통해서 제가 요 서식을 한번 넣어보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제에 있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개 범위 잡고 저는 셀 서식 들어가실 거고요. 자, 여기 대화창에서 사용자 지정 지표준에다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3, 4, 5, 6 이거는 양수니까 엔터 누르면 콤마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3, 4, 5, 6 하면 빨강색에 양가로가 들어간 음수 표현이 될 겁니다. 0을 넣으면 0.00이라고 표현될 거고요. 홍길동이라고 치면 얘는 문자니까 학생자가 뒤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이제 숫자를 한자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135에다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사용자 지정 가셔서 지표준에다 자, 요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dbnum1 g/표준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또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입니다. 자, 사용자 지정 가서 지표준 여기에다 컨트롤 V.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예, 이렇게 쓰시고 확인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숫자가 표현되고요. 세 번째도 해볼게요. 자, 셀 서식 가셔서 사용자 지정입니다. g/표준. 자, 이렇게 표현되면 135. 자, 10단위랑 1단위가 숫자 보이시죠? 확인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숫자도 한자 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들어가 보실게요. 자, 사용자 지정이고요. 자, 숫자는 4고요. 요 슬러시가 빠졌네요. 네. 자, 그럼 한글로 13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연습 많이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바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거는요, 국어를 찾을 거예요, 국어를. 자, 컨트롤 F. 자, 여기다 국어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국어 쓰고 찾기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찾았죠? 또 국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닫기 누르고 자, F4를 눌러보면 지금 했던 거 반복입니다. 국어를 대화 상자 닫아도 찾을 수 있어요. 자, 컨트롤 H 눌러서 바꾸기 대화 상자 나오면 국어를 국어로 바꿀 건데요. 옵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국어를 서식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서식 한번 화살표 누르시고요. 서식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글꼴 가서 굵게 그리고 12포인트 글자 색은 빨강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눌러보면 국어가 국어로 바뀌는데 이렇게 빨강색의 굵게 12포인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모두 바꾸기 눌러보시면요. 네, 이렇게 9개 항목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닫기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단원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 요약 정리 끝내봤고요. 저희 이제 관련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 핵심 문제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읽어봐 드릴게요. 데이터 입력 편집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숫자 앞에 접두어 인용보 요 하나짜리를 입력한 후 이어서 입력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한 셀에 줄을 바꿔 입력하려면 Alt 엔터 맞고요. 여러 셀을 선택해서 동일한 자료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Shift 엔터다. 얘가 틀렸죠, 여러분?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컨트롤 엔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20을 문자처럼 한번 입력하는 거 저랑 해볼게요. 자, 원래 숫자는 이렇게 우측 정렬되는데 20을 문자 형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어포스트로피 인용보 하나짜리 넣고 이렇게 20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엔터 해보면 되고요. 자, 이번엔 두 줄 넣어볼게요. 대한 그리고 Alt랑 엔터 누르시면 돼요. 민국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동일한 데이터 넣어볼게요. 이렇게 범위 잡고 333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3번입니다. Shift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입니다. 2번 한번 볼게요. 우리 C2에서 C4까지 이렇게 범위 잡고 작업한 결과가 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딜리트 누르면 이 세 개가 모두 지워지겠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하나만 지워집니다. 하나만. 나머지는 살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 지우기를 선택했다. 이러면 또 여기 다 지워지고요. 홈 탭에서 또 내용 지우기를 선택했다. 역시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색과 다른 삭제는 2번입니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범위 잡은 곳에 맨 첫 번째 데이터만 지워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범위 잡고요. 딜리트 누르시면 다 지워지죠? 자, 그리고 다시 범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용 지우기 누르셔도 다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범위 잡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만 지워지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범위 잡은 곳에 첫 번째 셀만 지워지게 됩니다.
3번 볼게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A1셀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샵 콤마 샵샵샵 콤마를 적용했을 때 표시되는 값은 1000단위 구분기호에 뒤에 콤마가 있으니까 요 세 자리가 생략되겠죠. 근데 생략되는 첫 번째 자리가 5 이상이니까 요게 반올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 4, 5, 2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G3에다 클릭하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상자가 뜨면 사용자 지정에 G표준을 깨끗하게 지우고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샵, 콤마, 샵샵샵, 콤마. 그러면 맨 뒤에 콤마가 있으니까 세 자리가 생략되고요. 5보다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올림 돼서 1이 2로 변하게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네, 이렇게 변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사용할 수 있고요. 연결 마법사 할 수 있습니다. 웹 쿼리 있고요. 4번 하이퍼링크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말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B2셀의 표시 형식을 달러, 샵, 콤마, 샵샵0, 세미콜론, 또 괄호 열고 달러, 샵, 콤마, 샵샵 0 이랬습니다. 우리 여기 조건은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정해진 서식 순서가 얘가 양수고요. 얘가 음수일 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음수를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32,767. 음수니까 이 서식이 적용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양가로 안에 달러랑 32,767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게 돼요. 이 빼기 부호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여러분 G6셀에다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역시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자, G표준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여기에다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양수, 음수입니다. 얘는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양괄호로 들어가고요. 샵, 콤마, 샵샵 0 1000단위 구분기호가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네, 됐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날짜 데이터 입력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1년번호로 저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1번이 맞고요. 2번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날짜 데이터는 슬러시나 점, 하이픈, 점 안 들어가요, 여러분. 3번 볼게요.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안 묶습니다. 네, 이게 틀렸고요. 4번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입력된다? 아니에요. 알트 안 들어갑니다. 컨트롤과 세미콜론이 현재 날짜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날짜 넣는 거 한번 연습해 보죠. 컨트롤과 세미콜론, 그쵸?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네,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 넣는 거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7번 볼게요. B1부터 B3까지 이렇게 범위 잡고 B4셀에 이렇게 위에 들어간 데이터 목록을 표시하게 하는 거 뭐예요? Alt하고 아래 방향키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B4에다 클릭하고 Alt랑 방향키 아래를 내려보면 이렇게 목록이 보이는 거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표 전체만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이 만나는 워크시트 맨 위에 모두 선택 단추를 누른다. 여러분, 여기를 누르면요, 얘네들도 선택은 되겠지만 옆에 공간도 선택돼요. 아래랑 옆에. 그래서 얘는 표 전체만 선택되지 않고 워크시트 전체, 워크시트 전체가 선택됩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A1셀 클릭하고 Shift 누른 채 F8 클릭하면 이게 다 선택이 되고요. 3번 B4셀 여기 선택하고 Ctrl A 눌러도 얘가 다 선택됩니다. 다음 4번 A1 선택하고 F8 누른 뒤에 방향키 오른쪽으로 F10까지 이동하고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8행까지. 그러면 요 데이터만 선택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A1에다 클릭했고요. F8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가고 또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면 네, 어때요? 다 잡히죠? 자, 그리고 요 안에 클릭하고요. 아무데나 컨트롤 A를 눌러도 여기가 다 선택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A1셀을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F8을 클릭하면 어때요? 이래도 다 선택되죠? 자, 근데 모두 선택 단추 있죠?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누르면 얘도 선택이 되지만 여기도 선택이 되죠, 여러분? 네,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데이터를 채우는 경우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일반적인 문자나 날짜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되어 채워진다. 문자는 복사되는데 여러분 아까 언급해드렸지만 날짜 데이터는 하루씩 증가됩니다. 하나만 끌었을 때. 자, 2번 볼게요. 한 개의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텍스트는 숫자만 일씩 증가하고 문자는 그대로 복사되어 채워진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볼게요. 숫자는 일씩 증가한다? 아니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셔야지 일씩 증가해요. 숫자를 그냥 끌면 복사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숫자가 입력된 두 셀을 범위 잡고 채우기 핸들하면 두 숫자가 차이값만큼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반복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 해볼게요. 우리 문자를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요. 날짜를 드래그하면 하루씩 증가하게 됩니다. 문자 숫자가 같이 있으면 오른쪽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고요. 숫자를 그냥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그리고 숫자를 두 개 범위 잡고 끌면 어때요? 차이값만큼 증가 이렇게 또는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단원 핵심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셀은 영상에 나왔던 실습 내용을 꼭 반복해서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기는요, 해보면 필기 내용이 저절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 꼭 알고 가실게요. 다음에는 스프레드시트 중에 가장 중요한 수식과 데이터 관리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